흰쌀밥. 정말 건강에 해롭기만 할까?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흰쌀밥이다. 잘 지은 밥 한 그릇은 김치나 김만 곁들여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하지만 최근 들어 흰쌀이나 밀가루 같은 하얀 음식은 건강에 나쁘니 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졌다.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과 섬유소가 빠져나가 단순 탄수화물이 되었고, 이로 인해 비만과 당뇨, 각종 성인병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 흰쌀밥이 직접적으로 당뇨를 일으킨다기보다는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다. 실제로 쌀 전분은 밀 전분보다 소화 흡수가 느려 적당히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밥 한 공기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과식과 불균형한 식습관이 문제라는 것이다. 비슷한 논란은 다른 식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유는 한쪽에서는 완전 식품으로 불리지만 다른 쪽에서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식품으로 지적된다. 코코넛 오일 역시 혈관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과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좋음이나 나쁨이 아니라 체질과 상황에 맞게 적정량을 섭취하는 균형 잡힌 태도다. 그렇다면 흰쌀밥을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밥을 지을 때 평범한 물 대신 특별한 식재료를 더하면 본래의 맛과 식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양과 향을 배가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추천 식재료는 바로 뽕잎이다. 뽕나무는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신농본초경과 동의보감 등 고대 의서에도 기록된 귀한 자원이다. 뿌리, 줄기, 열매까지 모두 약재로 활용될 만큼 그 가치는 오래전부터 인정받아왔다. 특히 어린 뽕잎은 단백질 함량이 40%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칼슘은 무의 50배, 철분은 무의 160배 이상 들어있어 빈혈 예방과 성장기 어린이,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압을 낮추는 루틴 성분은 메밀보다 18배 많아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뽕잎에는 이외에도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와 비만 예방에 유익하며 체내 중금속 배출을 돕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억제에도 기여한다. 관절통, 소화불량,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10여 종 이상 포함되어 있어 당뇨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성질이 차가운 식품이므로 냉한 체질이라면 과잉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식재료는 녹차다. 일본에서는 녹차밥이 별미로 자리 잡았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쌀을 씻은 뒤 맑은 녹차로 밥을 지으면 은은한 향과 함께 뛰어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녹차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카테킨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카테킨은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며 다당체 성분은 인슐린 합성을 촉진해 당대사 개선에 기여한다. 연구에 따르면 녹차물로 지은 밥은 일반 밥보다 항산화 성분 함량이 40배 이상 높아진다. 따라서 꾸준히 섭취하면 성인병 예방과 노화 억제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녹차에는 카페인이 포함돼 있어 불면이나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민감한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종합하면 흰쌀밥은 무조건 해로운 음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이다. 뽕잎이나 녹차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면 평범한 흰쌀밥이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약으로 변신한다. 특별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하다.